우리가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봤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에서 구의 벡터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의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 중심을 C라고 하고요. 얘의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이 구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늘 그렇듯이 명암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C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G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뻔할 뻔짜잖아. 이 O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우리가 OC 벡터를 편의상 C 벡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구 위 어딘가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X, Y, G라고 표현하고 요 벡터를 우리가 P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CP 벡터의 크기가, 그지? CP라는 벡터의 크기가 항상 R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놈은 우리가 시점을 얘를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원점으로 하는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결국 OP-OC 벡터의 크기가 뭐란 얘기고요? R이란 얘기고요. 이놈을 다시 쓰면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이꼴 R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벡터에서 이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내적을 결부시킬 수가 있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거 배웠어요. A 벡터라는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는 놈이 바로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한 거와 똑같다. 이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 빼기 C 벡터 크기의 제곱이죠. 이놈이 R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쓰면 P 벡터 빼기 C 벡터와 내적 P 벡터 빼기 C 벡터가 얼마?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P 벡터와 C 벡터를 모두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그지? 이 P 빼기 C 벡터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X 빼기 X1, Y 빼기 Y1, 그 다음 G 빼기 G1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이 뭐 전부 다 빼기가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여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 하면 C점의 좌표가 X1, Y1, G1이고 P는 우리가 X, Y, G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을 내적해 준다라는 건 요거 따로 두 번 안 쓸게요. X 좌표의 곱, X 좌표끼리의 곱, 그래봤자 제곱 되겠죠? 더하기 Y 좌표끼리의 곱, 그 다음 더하기 G 좌표끼리의 곱,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놈이 이꼴 R제곱이다.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놈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중심이 X1, Y1, G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이건 우리 이미 구의 방정식은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의 뭐다? 벡터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경우죠. 예를 들어 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 A, B가 바로 이 구의 지름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도 또 우리가 A를 X1, Y1, G1이라고 두고요. B라는 놈을 X2, Y2, G2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봐라. 여기 어딘가에 또 우리는 시점 O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구 위의 임의의 점을 P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P는 XYG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OA라는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편의상 얘를 A 벡터, 그 다음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놈을 편의상 B벡터라고 하고요. OP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P 벡터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이거 보세요. 얘가 지름이니까 구위의 점 P에 대해서는 이 AP 벡터와 BP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항상 직각이다라는 겁니다.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구에서도 변함이 없겠죠? 구의 단면은 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 이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은 0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얘를 O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바꿔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OP 벡터 빼기 BP 벡터가 됩니다. 얘가 이꼴 0이 되는 거고요. 다시 쓰면 얘는 뭐야? P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고 내적 P 벡터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이놈이 이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놈이 여기까지 쓴 요놈이 바로 구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전부 다 뭘 이용해서? 성분을 이용해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한 번에 갑니다.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P 빼기 A 벡터라는 놈은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이 되고요. 그죠? 이상하네요. 왜 여기만 항상 빼기를 쓸까요? 그 다음 내적 얘는 X 빼기 X2, Y 빼기 Y2, G 빼기 G2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꼴 0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X 빼기 X1 곱하기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곱하기 Y 빼기 Y2 더하기 G 빼기 G1 곱하기 G 빼기 G2가 이꼴 얼마 되더라? 0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놈이 또 뭐겠어? 이놈이 X, A와 B, 그죠? 네, 즉 X1, Y1, G1, X2, Y2, G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따라서 이 구도 우리가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 그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구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